이뻐지는 게 더 나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곧 딸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 부잣집에 만나면 꼭 붙잡아야 해. 대학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집 잘 가는 것보다 못해. 한창 이쁠 때 남자 한 명 잘 잡아서 팔자 바꾸는 게 그게 더 현명해. 제가 없을 때도 딸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딸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거실에서 자주 보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딸이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남편에게 받은 용돈으로 피부 관리샵에 마구 쓰고 있는 것 같았고 몇 번인가 영수증도 가계부도 쓰지 않고 몰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역시 피곤해졌는지 보기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고생은 신경도 안 쓰는 듯 했고 그냥 제멋대로 구셨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안 바뀔 거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제 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갑질에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딸의 앞날을 걱정하며 남편과의 이혼도 생각하던 어느 날 사랑하는 반려견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더니 그 자리에서 피가 섞인 토를 했습니다. 황급히 딸과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진찰을 받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자세한 것은 추가 검사로 판단하겠지만 아마 폐암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와 딸은 반려견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희 어디 갔다 왔니? 샤워할 거니까 화장실 좀 쓸게. 눈이 부어서 귀가한 우리들을 외면하고 기분 좋게 샤워하러 갔습니다. 반려견의 병과 남은 기간도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와 딸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을 가족 모두가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보살핌이나 장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예뻐해 주자고 오랜만에 저희는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샤워하러 가던 시어머니가 거실 밖에 서서 듣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카드 청구액이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됐는데 카드사는 도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확인차 전화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몰라. 기억나는 거 없어. 모른다고 계속 말하지만 분명히 눈은 요동치고 있었고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하는 버릇입니다. 바람피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순간 생각했지만 다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피부관리샵 이름이 명세서에 많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자주 가는 데잖아. 맞지? 거기? 맞아. 속여서 미안해. 제가 노려보면서 따지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는 계속 반려견을 돌보고 있었고 카드의 청구액이 이렇게 많아질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편히 쉬던 시어머니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따졌습니다. 피부 미용실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이 결제해요?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을 내기로 한 약속 까먹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예! 너 병 걸려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며. 빨리 병원에 입원이나 해. 그리고 너 죽으면 나한테도 보험금 나오지? 아니면 이 집을 나한테 줘도 되고. 아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좀 자유로워지겠네.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남편도 굳었습니다. 반려견 시한부 선고 받은 날 거실에서 대화를 시어머니가 엿들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으면 제가 시한부라고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뭐 착각한 거 아니에요? 복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이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아파요. 아픈 건 반려견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들었는데 속을 줄 알아. 처음에는 웃던 시어머니도 저와 남편의 모습에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당황했는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뭐야? 그럼 길에서 주워온 개따위 때문에 다 같이 울고 있었어? 그게 말이 다 돼? 나는 너 죽는다고 신나서 쇼핑도 했는데 아픈 데 없어? 멀쩡한 거 맞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뭐 있네? 시어머니가 말하자마자 저도 딸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개따위라뇨? 저희한텐 가족인데 말이 심하시네요. 그리고 저 안 아파서 실망이세요? 저는 어머니 때문이라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엔 절대 안 죽을 겁니다. 짜증나셔도 저 계속 보셔야 돼요. 할머니, 엄마 싫어해도 죽는다고 신난다고 말하는 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 않아요? 진짜 악마 같네요. 바로 달려들어 싸울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딸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감싸줄 남편이지만 이날은 시어머니를 내팽겨치고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틀렸어. 우리 가족 모두를 이렇게 화나게 하다니 참지 못하겠어. 멀쩡한 사람 빨리 죽으라고 매일 저주하고 살았어?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얘들아,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었어. 아들아, 내가 며느리 때문에 눈칫밥 먹느라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 너는 이해할 수 있잖아. 너 맨날 며느리랑 싸우면서 너는 내 편 아냐? 누가 그딴 실수를 해?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지. 애 엄마랑 원래 잘 안 싸우고 사이 좋았어. 나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엄마 우리 집에서 나가줘. 지금 여기서 나가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남편은 자기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필요한 일 있으면 쓰라고 주신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1,000만원 들어있는 통장과 함께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진심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 밖에서 1시간 정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러 온 이웃이 몰려들며 구경거리가 되자 쪽팔리신 듯 우리 집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새삼스럽게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또 오면 현관문도 열어주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소동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시어머니의 방문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던 남편까지 냉랭한 태도를 취하니 상처받았는지 시어머니는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엔 투병 생활을 열심히 한 우리 집 반려견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반려견 장례식을 마친 후 바로 이사를 가서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후에 가족끼리 상의했었기 때문에 이사 작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옛 이웃으로부터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소란 피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 게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부 관리 받는 것을 못 끊었고 남편이 준 통장은 이미 다 써버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시끄러워서 전 이웃은 우리가 이사했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웃에게도 진상을 피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 남편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가 오면서 시어머니의 말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노인 지원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물건을 도둑질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밀치고 때려 그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마지막엔 편의점에서 도둑질 하다가 걸려 우산으로 점원의 눈을 다치게 해서 상습 폭행으로 체포가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도 안 되고 절도에 특수폭행까지 더해져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론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생활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저희 집에는 새로운 강아지가 생겼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키우던 반려견과 정말 똑 닮은 강아지를 발견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다시 웃는 모습을 찾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처럼 좋아졌고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제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시어머니가 조금은 불쌍하지만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 잘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재미난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